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적생 루카스 베리발 그리고 아치 그레이와 처음으로 함께 선발 출전해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베리발 선수가 이른 시간 부상으로 교체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세 선수가 합을 맞춘 초반 플레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인 중원 관통 공격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척추가 강해진 느낌이 드는 이번 경기였는데요. 이날 토트넘 선수들의 플레이와 현지 평가는 어땠는지 2024-25 시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토트넘과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세 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된 경기로는 두 번째이긴 하지만 케임브리지와의 경기를 통해서 처음 이제 연습 경기를 가진 토트넘이 이제 세 경기까지 치렀고 그 세 경기에 이 손흥민 선수는 모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아직 몸 상태 문제로 이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제 드문 상태예요. 실제로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팀을 나가는 상황이 되어야만 팀의 인건비 상황이나 이적료 상황이나 혹은 스쿼드의 구성 상황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현재로 봤을 때는 양쪽 측면 자원들이 숫자가 많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또 측면 자원들의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물론 측면을 볼 수도 있겠지만 최전방의 좀 주전 선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은 가동이 있었던 손톱을 지금 메인으로 삼고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손톱 체제 속에서도 이번 경기가 주목되는 점은 중앙 척추 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중앙 포지션에 베리발, 비수마, 그레이 이렇게 좀 출전했는데 이 선수들이 고르게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무엇보다 중앙 지역을 활용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드라고시라든가 이제 로메로 선수가 지금 빠진 가운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히샬리송도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선발 명단을 보면은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반에 이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좀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 왼쪽에 티모 베르너,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이 출전을 했고요. 세 명의 이제 미드필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가 운영될 때는 이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조금 한 칸 올라가주고 이제 비수마 선수가 사르와 나란히 설 때도 있었지만 비수마 선수는 이제 두 센터백 앞쪽으로 내려오는 좀 원볼란치의 위치를 서고 이제 사르 선수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박스 투 박스 형태의 미드필드를 서는데 또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던 비수마가 최전방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사르는 정말 종횡무진 움직여주고 베리발 선수도 이제 좀 한 칸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8번 역할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세 명이 좀 스위칭을 해가는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고 가장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포백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로 2024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한 반더벤 그리고 로메로 드라고신 선수가 지금 추가적인 휴가를 받았고 또 우도기 선수는 아직 부상해서 좀 완벽하게 회복을 못했어요. 훈련에는 참가가 되고 있는데 재활 훈련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는 좀 미드필드 자원인 돈리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 페드로 포로만이 이 포백 라인에서는 본래 주전 자원이고 실제로 중앙 미드필드 내지 라이트백 자원으로 영입한 아치 그레이가 이날 경기에 센터백으로 뛰었고 또 그 센터백 파트너는 지난 시즌에 레프트백을 잠깐 맡아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던 올리버 스킵. 네. 이 선수는 이제 유스 시절부터 꾸준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키워왔던 선수인데 이 자리에서는 조금 이 스킵의 특성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경쟁자도 많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수비수로 분류될 수 있는 풀백이나 센터백 영역을 맡아봤을 때 꽤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 골문은 브랜든 오스틴 선수가 유망주로서 지금 아시다시피 비카리오도 유로 참가로 추가 휴가를 받았고 또 프레이저 포스터도 아직 부상에서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도 그래도 긴팔을 활용해서 좋은 선방력 보였거든요. 지금 이 소파스코어 기준의 평점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6.0점으로 토트넘 선수들은 물론이고 퀸즈파크 레인저스 선수까지 모두 포함해도 평점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가 이 보시는 기록 빅찬스 미스가 2개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기회를 놓쳤고 또 최전방에서 뛰다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나오고 또 이제 최전방에서 뛸 때도 케인 롤 같은 것을 하던 때와는 좀 다르게 이날은 정말 최전방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관여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패스를 전체 시도한 게 15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떨어졌어요. 패스 성공률이 80%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패스 미스는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뭐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고 하기는 좀 뭐 무리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 평점이 낮게 나온 것은 빅찬스 미스 2개 때문이지 그 외적인 전술적인 플레이나 움직임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나이도 솔직히 이제 좀 들어온 상태에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타이밍이라든지 몸 관리를 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좀 본 시즌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날의 빅찬스 미스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뭐 주전 경쟁에서 뭐 위협을 받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몸을 좀 데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이 프리시즌이라는 게 뭐 선수들이 새로 다시 모이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오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또 발휘하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팀의 주장이고 간판 스타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런 프리시즌에서 감독에게 어필하기 위한 뭔가 의욕을 보인다거나 지금 당장 이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또 포인트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시즌에 체력을 잘 만들어서 본 경기에서 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케임브리지와의 경기에 골맛을 이미 보기는 했지만 그 네. 골이 의미 없듯이 크게 이날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 것도 역시나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공식적인 프리시즌 경기는 이제 주중 경기, 하츠와의 경기부터가 이제 공식적인 경기였고, 말씀하신 그 캠브리지와의 경기는 좀 약간 좀 비공식적인 경기라고 좀 봐야 연습 되는 경기 거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훈련장에서 실제로 진행이 됐고 관중도 없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저희들의 얘기와 좀 이 영국의 매체 풋볼 런던의 평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네. 물론 손흥민 선수가 6점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보통이었다, 뭐 잘했다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평가이긴 하지만 최저 평점은 아니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양옆에서 뛰었던 브레넌 존슨과 티모 베르너가 5점을 받을 정도로 조금 경기력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오히려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왔고, 가장 사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뭐 저희가 주목한 선수는 그레이와 베리발이었는데 비수마였다. 네. 비수마 선수가 이제 평점 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사실 비스마 선수가 브라이튼에서 활약할 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드 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콘테 체제에 와서는 투미드로 뛰면서 3미드일 때 본인이 밑에 있다가도 올라가지고 또 본인이 공격도 가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수비도 커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강점을 보였는데, 투미들에서는 공격으로 나갔을 땐 뒤가 너무 열리고 또 수비만 했을 때는 본인의 강점인 공격력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헤맸어요. 그러다가 지난 시즌 전반기 10경기 무패를 달릴 때는 비수마가 그때의 모습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했는데 또 후반기 들어서는 좀 떨어졌단 말이죠.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물론 뭐 2부 리그 팀인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의 뭐 프리시즌 평가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풋볼 런던의 평가처럼 룩 투 스트롱, 굉장히 강해 보였고 공을 굉장히 지배적으로 다뤘다. 온더볼 상태에서 좀 뛰어났다는 거예요. 네. 본인의 득점 과정도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뭐 원투 패스가 나오긴 했지만 상대의 압박을 가운데 지역에서 헤집어내면서 만들기도 했었고, 또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기도 했어요. 최근 뭐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이제 이겨내기 어려운 부분에서 중거리 슈팅이 좀 아쉽다. 특히 비스마 선수 같은 경우도 브라이튼 시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그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미들일 때 가능한 공격 가담 능력과 또 중앙 지역에서의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최대 장점을 보여준 게 바로 이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장면도 아주 환상적이었고, 클루셉스키와 이제 원투 패스 주고 받는 장면에서는 이 선수가 저런 그 공격적인 재능,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감탄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리고 그 파트너 땐 루카스 베리발이 8점, 그리고 센터백으로 뛴 스킵도 8점이었는데 스킵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비적인 면들이 빛났어요. 이 선수가 미드필드로 뛸 때도 상대 공을 가로채는, 그리고 이제 달려들면서 태클로 끊어내는 플레이들이 좋았는데, 무엇보다 토트넘은 라인을 높이기 때문에 센터백들이 수비형 미드필드의 영역에서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스킵 선수가 그런 면을 오늘 좀 잘해줬던 면이 있고, 베리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슨의 역할을 그대로 한 가운데 조금 더 메디슨보다 날카롭고 좀 기술이 좋다, 그리고 좀 더 패스기를 잘 본다. 물론 뭐 메디슨도 폼이 한참 좋은 메디슨일 경우에는 뭐 훨씬 더 검증된 선수죠. 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상 이후 아쉬웠던 메디슨과 비교하자면 베리발의 번뜩임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좀 이른 시간에 부상이 좀 아쉬웠고요.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1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 높이도 있고 또 위치 선정도 좋고, 무엇보다 이제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이 선수가 지능이 뛰어난 선수다. 네. 원래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수를 오가는 연결골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처음으로 1군 팀에서 풀 시즌을 치렀을 때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올해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대부분
대부분 라이트백으로 뛰면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느 포지션을 맡아도 그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전술적인 역할을 잘 해내면서 본인의 장점을 잘 발휘해낼 수 있다. 그 부분은 경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고 내 장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안다라는 것인데 이날 어쩔 수 없이 센터백으로 뛰면서 그 센터백 역할까지 잘해줬다라는 것은 아치 그레이가 정말 축구 자체를 잘하는 선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아직 어려서 경험은 필요하겠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은 조금 더 볼만한 축구, 좀 답답하지 않은 축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네. 이건 결국에는 센터백, 미드필드 라인이 다 괜찮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을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 그렇기 때문에 평점은 나쁘지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이제 뭐 기회를 오늘 뭐 키패스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아왔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그대로 좀 녹아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 베리발 그리고 이제 아치 그레이 선수가 척추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그 같이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던 올리버 스킵도 빛났어요. 예, 결국에 이 모든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 특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물론 굉장히 동안이기 때문에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긴 하지만 이 아치 그레이나 베리발이 18살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와의 나이 차가 뭐 10살 이상 훨씬 나잖아요. 네. 훌쩍 나게 띠동갑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시너지를 편안하게 내면서 어우러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리빌딩하는 토트넘의 안에서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쌩쌩한 현역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그 브레넌 존슨과 이제 티모 베르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브레넌 존슨이 이제 잘할 때 또 상당히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좀 어이없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든가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아쉬웠고 티모 베르너는 어떻게 보면 손흥민의 지지 속에 올해 또 이제 임대로 남았잖아요. 근데 역시 이제 골 결은 또 여전히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브레넌 존슨이 초반에 그 황당했던 크로스 이후에는 두 번의 사실 손흥민 선수가 놓친 빅찬스를 그렇죠. 만들어준 네, 그렇긴 선수였고 또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몸 상태가 덜 올라갔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일단은 뭐 이 플레이 장면들을 좀 보시면 그레이와 베리발의 선발 출전 효과가 어떤 면에서 좀 강점이 있었느냐. 일단 최후방 수비 라인 보세요. 이 포로와 그레이, 스킵 그리고 돈리가 포백 라인을 이뤘는데 보시는 대로 그레이와 스킵이 가장 밑에 위치해 있고 그 두 선수 앞에 정면에 있는 선수가 이제 금발의 베리발 선수인데 네. 사르와 비수마가 벌려서 이제 서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서 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베리발 선수가 3미들에서 최전방 이제 10번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냥 10번으로 뛴 게 아니라 이 8번 영역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10번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베리발이 어떤 패스들을 하느냐인데요. 네. 자, 베리발의 효과를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아치그레의 패스를 받아서 포로에게 지금 주는 패스가 보면은 쉬운 패스가 또 아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중앙적으로 패스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잘리는 순간 바로 뒷공간을 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되고 빠른 타이밍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방 압박을 들려오는 이 선수를 통과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 앞으로 공이 지나가게 되는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리발 선수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8번도 아닌 6번 자리까지 내려와서 아치그레이에게 패스를 그냥 받고 오히려 이제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본인 베리발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가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움직여주는 포스테코로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온 거죠. 여기서 지난 시즌 아쉬웠던 것들이 이 고리에 있는 선수들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창의성과 날카로움이 메디슨이 잘할 때만 괜찮았지 그 외의 상황은 좀 이게 둔탁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비가 정비가 되거나 좋은 패스가 나가지 못하거나 잘리는 상황이었는데 베리발이 정말 어린 나이에 또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온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를 이제 포로에게 줬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누구에게 주느냐? 수비 뒷공간을 빠져들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 이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지금처럼 센터백,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포로 마무리 패스, 손흥민 침투 이런 패턴이 이미 이제 토트넘이 뭐 지난 시즌에 잘 될 때가 보여줬지만 올 시즌에 실전에서도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만들어내기 위한 패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리발의 효과에 이어서 이제 그레이의 효과도 좀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장면도 이제 하프라인에서 이제 찔러주는 패스 연결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베리발 선수가 서 있던 그 역할을 그레이도 볼 수 있고 그레이 선수도 그 자리가 주 포지션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베리발 그레이로 미드필드가 구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가 이날 경기 센터백으로 뛰긴 했지만 패스하는 위치를 보시면 상대 지역으로 넘어와 있어요. 토트넘이 워낙 라인이 높은 팀이기도 한데 여기서 거쳐가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더 높은 곳까지 올라온 사르에게 전진 패스를 강하게 내려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무려 퀸즈파크 레인저스 선수 3명을 관통하면서 패스가 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베리바를 거쳐서 가면은 상대가 지켜볼 수 있고 커버할 수 있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베리바를 넘어서서 패스를 했기 때문에 공격 속도가 빨라졌고 많은 수비를 한 번의 패스로 제쳐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그 사르 쪽으로 수비가 몰리니까 포로에게 사르가 패스를 내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존슨이 측면 돌파를 하는 쪽으로 패스를 가져가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후방 빌드업이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상대의 그 압박을 역이용해서 반대편의 공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과감하게 빠르게 전진 패스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레이와 베리발이 팀에 가져올 수 있는 것. 이 선수들이 후방에서 그런 플레이를 했지만 전방에서 뛸 때도 그렇게 허를 찌르는 패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플레이가 조금 더 세련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 경기를 통해서 그레이 선수의 이제 베리발이 18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로테이션 멤버는 가능하지만 이제 선발 명단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기력에서 주는 안정감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주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지금 이런 경기력들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사실 뭐 이 선수들이 정말 주전 경쟁에서 이겨내서 이 선수들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 베테랑들이 로테이션 멤버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했던 그레이, 베리발과 함께 후방 빌드업을 이뤘던 올리버 스킵 선수가 정말 기대 네.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도 그레이 선수가 이제 왼쪽에 있는 스킵 선수에게 연결했고 스킵이 이 선수가 또 이제 뛸 때 보면은 뭐 전진 드리블 능력이 또 있는 선수잖아요. 네, 뭐 미드필더로 뛸 때도 어떻게 보면은 3미들 중에 뭐 베리발이 섰던 것 같은 공격적인 위치에서도 뛰었었던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투박하지 않느냐, 수비만 좀 잘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센터백으로 배치가 되면 센터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격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스킵 선수가 상대의 전방 압박 한 명을 가볍게 제쳐내면서 돌파에 들어가서 혼자서 4명 정도, 4-5명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베르너에게 패스를 해주니까 베르너가 쉽게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서 베르너가 마무리는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경기 전체 운영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다가 욕심 부리지 않고 오른쪽에 포로가 오버래핑한 걸 보고 반대로 전환 패스를 줬어요. 또 비어 있잖아요. 많은 그 선수가 없는 쪽으로 패스가 한 번에 왔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이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번 미드필드를 거쳐가거나 바로 때려서 전방에 찔러주거나 아니면 몰고 들어가는 3가지 패턴이 나왔다. 그 3가지 패턴을 각각 장점이 다른 베리발, 그레이, 스킵이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다양한 후방 빌드업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공격 장면으로 이어졌고 이게 다 최전방까지 배달이 됐다.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대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 뭐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이제 찬스도 좀 놓치는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프리시즌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오늘 하던 것들을 다 해냈어요.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었던 전 시즌에 유럽 5대 리그에서 나이를 정말 초월해서 네. 정말 모든 공격수들 중에 가장 많은 스프린트 횟수, 가장 많은 전방 압박,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였던 전방 압박을 정말 32살의 나이에 미친 듯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전술적으로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전방 압박을 잘해줬고 지금도 보시면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풀백과 센터백과 골키퍼까지 차례로 압박을 하면서 결국엔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자기 진영에서 패스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엄청난 스프린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전방 압박까지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득점 기회도 좀 있었는데 좀 이 장면은 좀 아쉬웠죠. 사르 선수가 포로에게 연결했고 존슨이 이제 우측에서 측면 돌파를 해서 크로스 연결을 시도했는데 이게 골키퍼가 뭐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이제 사르 선수가 이 장면에서 내려가서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빌드업 패턴 네. 한 번에 포로에게 주는 거. 그때 이제 포로가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면 본인이 돌파하거나 패스를 하고 본인 쪽으로 수비가 많이 몰리잖아요.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를 본인이 딱 끌어당겼을 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동료가 편해진다. 여기서 포로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속도를 살려서 돌파한 이후에 사실 이 장면 전에 엉뚱한 크로스를 올려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좀 별인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정말 좋은 땅볼로 이제 컷백을 줬는데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라면 좀 넣어줬어야 하는 그렇죠. 기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평가 프리시즌이니까.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을 이제 실전에서 프리미어리가 개막했을 때 많이 연출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전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또 올 시즌에는 뭐 시즌 중에 아시안컵도 없고 네.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이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 직접 관여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손흥민 선수가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뭐 사르, 그레이, 포로, 베리발 등이 잘해주고 존슨까지도 이런 좋은 패스를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가 안 보이다가도 압박해주고 한 원터치로 골 넣고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역시 그 활기찬 전방 압박, 쉬지 않고 상대를 이제 압박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또 골키퍼의 그 롱킥 패스 미스를 또 유도하기도 하고 또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공격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 네.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다라는 것. 물론 공을 빼앗은 건 손흥민 선수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상대 팀 선수의 패스가 부정확하게 유도해서 그 공을 동료가 빼앗아내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토트넘의 다른 선수가 가로채기를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런 압박이 그 전술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장면도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이제 6점에 머물고 만 건데요. 포로 선수가 지금 롱패스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존슨이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옆에 달고 들어갔는데 문전으로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반대쪽에서 열심히 뛰어 들어가잖아요. 두 명의 중앙 수비 사이로 파고들어서 골키퍼 가까이 갔는데 이 장면은 아예 건드리질 못했어요. 네, 뭐 느리게 여러 번 저도 돌려봤는데 네. 건드리지 못한 가운데 그것도 골키퍼가 이제 다리로 건드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골대으로 빗나갔거든요. 이것도 건드리기만 했으면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실전이 아니다. 여기서 골을 네. 넣는다고 공식 기록에 뭐 손흥민 선수의 통산 득점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실전에서는 여기서 좀 더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빌드업 패턴, 공격 패턴을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팀으로 토트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베리발 선수가 그 현지 수요일 날 있었던 평가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해서 오늘은 선발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23분에 부상을 당했어요. 예,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방향 전환이 좀 몇 번 있었고 그걸 쫓아가던 과정 속에 아마 그 다음 장면이 주저앉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딜 다쳤나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저희가 좀 느리게 다시 보니까 오른쪽 햄스트링을 잡고 있다. 네.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아직 시즌이 개막한 건 아니지만 프리시즌은 또 새로운 선수는 훈련을 하고 전술도 맞춰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기서 입은 부상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햄스트링 부상당하면은 이게 또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프리시즌에서 이제 베리발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좀 제외되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이건 좀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예, 정밀진단 병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네. 약간 예방 차원일 수도 있고 하는데 표정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가볍진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곧바로 이제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좀 약간 의아했어요 저는. 예. 이게 저 자리는 메디슨 자리인데 왜 클루셉스키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토트넘의 공격진 구성을 보면은 양 윙포워드 자리는 쿨루세프스키에게 맡기지 않는 흐름이다. 왼발 너무 이제 고집하는 부분도 있고 속도가 떨어지다 네. 보니까 공격 템포가 느려지거든요. 다만 창의성이 있고 공을 버텨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 보니까 10번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로 이제 쿨루세프스키를 쓰고 있고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측면 윙포워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베리발 메디슨과 함께 그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를 경쟁하는 건데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3옵션이라고 봐야 할 베리발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쿨루세프스키가 나왔고 마지막에 가서야 메디슨이 나왔잖아요. 이런 어떻게 해석해야 상황은 돼요? 사실 이제 메디슨이 밀렸다기보다는 메디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고 고점을 잘 검증이 알고 있기 됐으니까. 때문에 다른 선수를 좀 보는 거다라고도 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메디슨이 주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리그가 개막했을 때 가장 좋은 경기력과 컨디션을 갖고 있는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 부상의 여파가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베리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장면은 한준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메디슨이 1선발 같긴 한데 지금 프리시즌에서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베리발이 1선발일 수도 있고 클루세스키 그다음 메디슨일 가능성은 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메디슨과 베리발 모두 8번으로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이 되는 공미들이거든요. 네. 근데 클루세스키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이제 클루세스키가 만약 그 역할상 포스트코로 감독의 축구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클루세스키는 대신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버텨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하지 못하는 또 포스트 플레이에서 등지고 이제 경합해주는 게 좀 네. 강점이 있다 보니까
보니까 상대 팀에 따라서 결국에는 토트넘은 베리발이든 메디슨이든 쿠루세스키를 쓸 수 있다. 게다가 유로파리그도 있잖아요. 즉 세 선수 다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져가면서 네. 경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프리시즌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겠군요. 베리발 교체되고 난 이후에 경기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예, 실제로 이제 베리발의 부상으로 인해 퀸즈 파크 레인저스가 조금 중앙 지역에서의 공소유력을 갖게 되고 또 공격도 좀 많이 시도했고 득점을 할 뻔한 장면들도 있었는데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전의 기록을 보면 토트넘이 슈팅수 6대3, 유효슈팅 3대1 그리고 1대0으로 앞서면서 마쳤어요. 네. 일단은 베리발이 빠졌다고 해도 그 상황을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주면서 경기력과 영향력을 높이면서 좀 커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24분에 이제 베리발이 빠지고 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수비도 해주고 연계해주는 장면들이 많이 보였죠. 예, 지금 바로 돈리에게 패스를 받아서 중앙 미드필드 위치에서 베르너가 뒤로 침투할 때 거기로 이제 패스를 또 중앙 간통 패스 손흥민 네. 선수도 이게 되거든요. 축구 지능이 있는 도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주면서 플레이가 살아났고 결국 전반 41분에 이제 비수마가 뭐 원더골을 넣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41분에 사르와 비수마가 주고받아서 돌파를 냈는데요. 이 쿨루셉스키와 비수마 선수가 원투패스 주고받고 비수마가 돌파해서 골 넣는 장면은 환상적이었어요. 예, 이 패스를 받자마자 패스하는 척하면서 돌파를 하고 네. 하면서 돌파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주고 크루스 이렇게 주고 다시 받아서 거기서 밀고 문전까지 들어가니까 주춤주춤하면서 비수마의 장점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대 수비수들은 만약에 주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예,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붙지 못했는데 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태 때문에 거기도 이제 신경 쓰나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그 보정됐다라는 말을 하죠.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비스마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까지 가져간 것은 비스마 혼자 드리블이 좋아서가 아니라 쿠루세스키도 있고 또 뒤에서는 본인도 잘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분산시켜줬다. 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는데 뭐 후반전은 지금 보신 대로 전혀 다른 뭐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11명의 선발 출전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서 엄청나게 바뀌었는데요. 총 26명의 선수가 뛰었어요. 네, 네. 전원이 다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후반전은 아예 다른 선발 명단을 공개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뭐 이경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부상에서 잘 낫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메디슨도 나와서 득점 과정에 기여를 했고 또 16살인 마이키 무어가 대단한 또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바로 이 추가골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사실 토트넘이 좀 많이 밀렸어요. 예. 퀸스파크 레인저스 이제 공격에 이제 골키퍼의 선방으로 가까스로 이제 무실점 경기를 좀 치러나가고 있었는데 88분에 드디어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네, 메디슨 선수가 베리발이나 그레이가 그러했듯이 한 칸 아래에서 과감한 중앙 관통 전진 패스를 줬고 토트넘의 지금 공격 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풀백들이 오히려 이런 공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서 마지막 그 슈팅으로 가는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데 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슨이 패스를 줬을 때 아예 풀백이 아닌 솔로몬 선수가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흘려줬어요. 받는 척하면서 흘렸고 여기서 이제 무어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이 선수가 이제 왼쪽 풀백에 가깝게 뛰었는데 오른발 아웃프론트 크로스를 내줬고 막판에 교체로 들어온 스칼렛이 밀어 넣으면서 네. 2대0이 됐다. 지금 16세 유망주인 무어까지도 경기력이 좋고 메디슨도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좀 돌아오고 있구나. 이런 좀 기대감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이제 향후 일정을 보면은 7월 22일 이제 아시아 투어, 27일 비셀 고베전, 31일에는 또 팀 K리그와의 또 일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 일정이 본격적인 경기 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소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력 훈련을 병행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좀 싱겁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비셀 고베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경기력 그리고 팀 K리그 바이에른 미넨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서울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거의 뭐 실전에 가까운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또 어떤 선수가 새로 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